Is there life on Mars? 지금 보신 영상은요, 우주에서 쏘아 올린 로켓을 다시 지상으로 안전하게 착륙시킨 영상입니다. 선생님은 이걸 봤을 때 컴퓨터 그래픽 같은 놀라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일회용이었던 로켓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인간의 오랜 꿈이었던 우주 여행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미래에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주 항공 기술의 과거와 현재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항공 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항공 수송 기술은 마찬가지로 이런 기원 단계, 그리고 전개 단계, 발달 단계, 진화 단계의 순서대로 알아볼 건데요. 자, 우주 항공 수송 기술입니다.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먼저 항공 기술이 발달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항공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우주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우주 항공 기술이 발달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기원 단계에서는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제일 처음 시작됐는지를 보시게 될 것이고요. 이게 전개 단계에서는 이 비행기의 지금의 비행기와 같은 모습이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어떤 확대되고 있는 이런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발달 단계에서는 뭔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진짜 항공기의 모습, 현재의 항공기의 모습이죠. 이런 항공기의 모습이 만들어진 시기가 이 발달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진화는요, 항공기술이 아니에요. 이때는 우주 항공기술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탄생과 같은 그러한 우주 항공기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원 단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은요, 바로 이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 초상화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철학자이며 정치가이며 과학자이십니다. 융합형 인재죠. 자, 이분이 최초로 비행기, 즉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꿈을 먼저 스케치한 겁니다. 이게 헬리콥터거든요. 지금의 헬리콥터 모양도 약간 비슷하죠. 자, 이때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런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가 만든 스케치한 헬리콥터가 최초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의 최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우주 항공 기술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비거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게 있진 않았지만요. 이게 현재의 비행기의 아버지라고 보이는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던 비행기보다 300년 전에 만들어진 비거란 겁니다. 우리 역사서에 보면요, 임진왜란 시기 진주성에서 실제로 이 비거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용했다는 사례들, 물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역사서에서도 이렇게 비거가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나왔다고 역사서에 집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행기 나는 건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조선시대의 비거가 있었다는 거, 이게 기원이 됐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날고 싶어하는 꿈을 스케치만 하고 간단히 했다면 전개 단계에서는 실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글라이더라는 게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 마치 어떤 동물과 유사한가요? 새인 거죠, 새. 예, 맞습니다. 새, 날고 다니는 새. 이런 새와 유사한 그런 모양인데요. 자, 보시면 새의 달개의 모양과 그 새가 가지고 있는 그 뼈대를 해가지고 글라이더란 걸 만들어서 사람이 탑승한 건지 옆에 낀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이 글라이더를 메고 뛰어내려서 새와 같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글라이더처럼 이렇게 갔던 그런 것들이 전개 단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라이더. 그 후에는 이렇게 열기구란 걸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비행을 했죠. 이 열기구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 열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시면 이런 천 같은 주머니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가운데 보시면 이 불을 떼면 이렇게 막 불을 떼요. 불을 떼면 어떤 원리에서 열기가 올라가냐면 자, 불을 떼면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겠죠? 상대적으로 여기 주위에는 온도가 낮고요. 얘는 더운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더운 공기가 가벼울까요? 찬 공기가 가벼울까요? 네. 더운 공기요? 찬 공기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에어컨을 생각하시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에어컨은 어디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나요? 천정 또는 에어컨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위에서 찬바람이 나오죠. 왜 그러냐? 더운 공기보다 찬 공기가 더 무겁기 때문에 위에 찬 공기가 있으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전체가 다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찬바람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운 공기를 만들면 찬바람보다 찬 것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운 공기를 만드는 거예요. 더운 공기를 만들어서 이 더운 공기를 뜨겁게 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뜨는 거죠. 이렇게 뜨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열기구란 걸 만들어서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비행기의 시초가 되진 않았고요. 어떤 게 시초가 됐냐? 즉 발달 단계에 누구냐? 이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비행기 우주항공 기술의 항공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라이트 형제입니다. 형과 아우인데요. 이 라이트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박쥐의 모양을 보면서 박쥐처럼 한번 날아보고 싶은 그런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실패와 도전을 거쳐서 글라이더라는 걸 실제로 이제 글라이더가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기관이나 엔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동력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비행기 같은 게 글라이더예요, 실은요. 이렇게 길다랗게 해서 이런 뼈대 같은 게 만든 게 글라이더의 아이디어에서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날 수 있게끔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끔 가솔린 엔진을 여기다가 탑재를 합니다. 위에다 올려요. 그래서 지금의 형태의 비행기가 만들어졌던 게 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라고 동력 비행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력 비행기가 멀리 날지는 않았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최초의 비행기 사고도 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사망에 이르렀죠. 자, 안타깝게도 이 아이러니하게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최초의 비행기 사고를 당하신 분도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자, 이러한 동력 비행기에 멀리 가지 못한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프로펠러 비행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프로펠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 프로펠러가 하늘을 나면 바람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이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전기가 여기 연결돼 있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동력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멀리 동력 비행기보다 최초의 비행기보다 멀리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이 프로펠러 비행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 비행기가 발전된 때는 전쟁이 한참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관총도 탑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쟁과 함께 이 항공기 비행기 기술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랬던 게 이제 이 시대의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면은 이런 프로펠러 비행기가 전투 비행하는 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1차 대전, 2차 대전 이 시기 때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게 이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자, 진화는 어떻게 되냐? 바로 제트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비행기죠. 가솔린 엔진을 다 달았던 프로펠러 비행기, 동력 비행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트 엔진이 나옵니다. 이 제트 엔진은 보시면 이 부분인데요. 자, 바람이 막 불죠. 이렇게 막 불면 이 제트 엔진에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뒤에 거기다 항공유라고 하는 기름을 뿜어내 가지고 추진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제트 엔진이 막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큰 추진력을 얻게 돼서 이 거대한 비행기를 뜰 수 있게 양력을 발생시켜서 뜰 수 있게 만든 게 제트 비행기고 현재의 항공기의 기본적인 엔진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트 비행기가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전 세계 하늘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사람의 꿈인 우주로 가기 시작해요. 항공을 또 이제 우리가 날 수 있었으니까 비행을 할 수 있었으니까 우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자꾸 우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우주 왕복선입니다. 이 우주 왕복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큰 엔진과 추진력이 필요하고요. 최초에는 엔진이 3개, 4개 달렸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이게 3개, 4개 엔진이 올라가면서 대기권을 벗어날 때는 엄청나게 큰 추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처음에 올라갔을 때 엔진, 1단 엔진, 2단 엔진, 3단 엔진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요만큼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우주 밖에다가 이렇게 펼치거나 아니면 그 우주 정거장에다가 도킹을 해서 이렇게 거기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우주 왕복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주에 ISS라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쉽이라는 ISS라는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인류가 우주로 나아갈 실험들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화성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주 항공 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우리나라 우주항공 수송 기술의 기원은 조선시대의 비거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주항공 수송 기술의 오늘은 어떤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수송 기술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발전시키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무엇을 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의 항공기 관련 기업인데요. 군사용 항공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행기가 해외에서도 날아다니다니 정말 멋져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KT-1은 우수한 안정성과 비행 성능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세네갈, 터키, 인도네시아, 페루 등에 판매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세계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로 개발 국가로 진입시킨 T-50 골든이글도 있어요. 전투기 비행 조종사들이 최적의 훈련 비행기로 평가받고 있어서 해외에도 판매되고 있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헬리콥터는 못 만들어요? 아니에요. 2012년도에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도 개발되었답니다. 자, 이 수리온은 우리나라 최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성, 생존성, 신뢰성이 향상된 헬리콥터라고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요. 우와! 그럼 항공기술 말고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 로켓도 있나요? 그럼요. 로켓도 개발되고 있어요. 로켓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1988년부터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답니다. 나로호를 한 번에 우주로 쏘아 올린 거예요? 아니에요. 나로호 발사를 성공하기까지 2번의 실패가 있었지요. 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으로 우주 강국으로 향한 꿈과 열정으로 3번째 도전만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로켓도 쏘아 올리는 우주 강국이네요. 아직은 우주 강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일러요. 하지만 민지 학생 같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있다면 곧 우주 강국이 되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하늘을 날고 싶었던 꿈을 가지고 있는 인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헬리콥터 스케치가 우주 항공 수송 기술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비거가 등장하기도 하였지요. 새가 비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글라이더를 만들었고 하늘을 날기 위한 다양한 실험으로 열기구를 만들어내었지만 오랫동안 먼 곳을 날아가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라이트 형제가 가솔린 엔진을 동력으로 하는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호를 만들어냅니다. 자,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를 만들어 발전시켰고 제트 엔진을 탑재한 지금의 비행기의 모습이 됩니다. 자, 지금은 우주로 향한 우주왕복선을 개발하고 우주로 진출하고 싶은 인류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